친구가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한 친구를 처음으로 만나는 날 저는 왠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친구가 내가 지금껏 알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 마냥 생소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개명 후에도 저는 종종 친구의 예전 이름과 바뀐 이름을 섞어 부르곤 했는데요. 친구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친구의 새로운 이름에 적응하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꾼 당사자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는 그 묘한 기분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내 이름은 센이다. 방금까지 치히로였는데 이제 센이 돼버렸습니다. 영화 속에서 치히로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신의 음식을 훔쳐먹은 죄로 돼지가 돼버린 부모님을 구하기 위하여 마녀 유바바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유바바는 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쓸모없다고 여겨 가차없이 동물로 만들어버렸고, 일단 그렇게 돼지가 돼버리면 베이컨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은 유바바의 계약 아래 일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유바바는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 사람의 본래 이름을 빼앗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치히로는 센이 되었습니다. 신의 세계에서 유일한 인간으로 취직한 센은 욕탕 식구들의 눈총살해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삶을 이어나가죠. 그러던 어느 날 센은 하쿠로부터 센이 이 세계로 올 때 입었던 옷을 건네받게 되고 옷 속에서 카드 한 장을 발견합니다. 치히로 건강해, 또 만나자. 치히로? 그게 누구지? 한참을 고민하던 센에게 하쿠는 치히로는 원래 내 이름이야 라는 말을 건넵니다. 센으로 열심히 사는 사이 치히로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빼앗는 것. 이것이 유바바가 이 세계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하코는 센에게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은 돌아가는 길을 잃는 것이라며 본인의 진짜 이름을 꼭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센은 그렇게 잊어버릴 뻔한 이름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깁니다. 치히로? 치히로って私の名だわ? 나의 진짜 이름은 치히로야. 이름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치히로의 앞에 가오나 씨가 나타납니다. 얼굴이 없어 가면을 쓰고 다니고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요괴는 욕탕 사람들 중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 근처를 떠돌던 중이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치히로는 가오나 씨를 알아볼 수 있었고 처량하게 비를 맞고 있는 가오나 씨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친절함 덕분에 치히로는 가오나 씨와 지독하게 얽혀버리고 맙니다. 철저히 무시당하던 가오나 씨를 치히로가 알아봐준 순간 생명력이 생겨버린 것이죠. 가오나 씨는 센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목욕탕 청소로 곤란을 겪는 센에게 목욕탕 명패를 한 움큼 가져다 줘보기도 하고 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금을 뿌려보기도 하지만 잘 되지 않자 욕탕의 여러 직원들을 집어삼켜 그들의 목소리로 센을 유혹합니다. 달콤한 목소리로 구슬리기도 해보고 윽박도 질러보지만 역시 모두 실패입니다. 센을 가지겠다는 가오나 씨의 집착은 영화 속에서 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집어삼켜 불어난 가오나 씨의 거대한 몸으로 묘사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센이 가오나 씨를 친구로 인정한 시점은 가오나 씨가 삼켰던 그 수많은 집착을 모두 토해버리고 마침내 가오나 씨 그 자체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가오나 씨가 가오나 씨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둘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일 수 있을 때 말입니다. 치히로는 하쿠를 살리기 위해 유바바의 쌍둥이 언니 제니바에게 도장을 돌려주러 갈 것을 다짐합니다. 제니바의 집을 가는 방법은 단 하나,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뿐입니다. 기차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장면에서 소리 또는 풍경 등으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가는 편은 있지만 돌아오는 편은 없는 이 이상한 기차는 앞으로는 나아갈 수 있으나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가 내려야 할 역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까지 말입니다.
치히로가 하쿠를 구하기 위해 제니바의 집에 가는 것을 결정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란 기차를 타는 동안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선택했던 목적지가 아닌 다른 역에 내릴 수도 있고 신기루와 같은 마법 같은 삶을 살기 위해 하쿠처럼 유바바에게 갈 수도 있으며 때때론 가오나 씨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치히로의 엄마 아빠처럼 돼지가 돼버려 자신이 사람이었다는 걸 잊고 살 수도 있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제대로 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히로가 탄 기차는 제니바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서운 마녀라고 소문난 제니바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마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유바바와는 다르게 언니 제니바는 마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직접 땀 흘려 노동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자매지만 두 마녀가 사는 곳은 굉장히 대비적입니다. 거대한 불을 거머쥔 채 괴팍한 성격을 지닌 유바바와는 다르게 제니바의 삶은 단조롭고 소박해 보이나 매우 평안해 보입니다. 도장을 돌려받은 제니바는 따뜻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치히로의 친구들이 땀 흘려 뽑은 실로 만든 머리끈을 선물로 건넵니다. 그리고 치히로의 손을 꼭 잡고 당부합니다. 私の本当の名前は千尋って言うんです。千尋、いい名だね。自分の名前を大事にね。 이 두 자매의 대비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결국 인간을 살리고 진정으로 이름을 찾고 산다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고 많이 벌고 허겁지겁 살고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정신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삶, 내 진짜 이름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모험을 마친 치히로에게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돼지가 된 부모님을 구출하는 일이지요. おばあちゃん、おばあちゃん？今そっちへ行きます。 치히로는 대뜸 유바바에게 할머니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은 치히로에게 유바바는 자신을 조종하는 무서운 마녀가 아닌 그저 할머니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유바바의 퀴즈도 가뿐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을 되찾은 치히로에게 유바바가 정한 질문에 대한 답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과제를 마친 치히로는 현실 세계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성장을 마친 치히로가 현실 세계로 이어진 터널을 지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치히로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고 부모를 구출해낸 성장한 주인공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치히로는 아직도 터널을 지날 때면 바짝 긴장해 엄마의 팔을 붙잡는 어린아이입니다. 성장을 잃은 주인공에게 바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아이러니한 연출은 그럼 지금까지 성장은 아무 의미 없었던 거야? 라는 의문을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까지 치히로의 여행은 아무 의미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히로가 결국 오래전 있었던 사건을 통해 하쿠의 진짜 이름을 기억해낸 것처럼 한번 일어난 일은 잊을 수 없습니다. 단지 기억을 못하는 것일 뿐. 그렇기에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치히로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여러 번의 성장과 미성숙의 사이를 오고 갈 것입니다.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영화의 제목이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아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일까? 사실 이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세계에서의 센도 현실 세계에서의 치히로도 사실 모두 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진짜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내 이름의 의미를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센인가? 치히로인가? 이러한 질문을 멈추는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영원히 행방불명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